네, 그러면 이제 상한가를 간 특징주로 두산 피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매각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의 의미와 앞으로 상승의 연속성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그리고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 이런 부분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두산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유는 물론 이제 시장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두산그룹이 어때요? 네, 중심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흔들리면 두산그룹이 흔들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중장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경기에 당연히 민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글로벌 경기가 엄청 좋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비 부분의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과는 있었지만 기대치에는 미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코로나를 한 스푼 더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산그룹이 뭐라고 했냐면 자체적으로 3조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3조 원을 조달하려면 뭐 돈을 빌리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3조 원이란 돈은 워낙에 큰 돈이니까. 결국은 그럼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자산 매각이라는 거죠. 자산 매각. 여기에 자산 매각에는 어때요? 자회사나 관계회사, 그룹사의 매각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알짜 기업 같은 경우에 도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기업들만 남기고 기업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죠. 약간 살을 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뭐 주력 사업 중에서도 돈이 될 만한 것은 일단 좀 매각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매각의 중심에 두산 솔루스, 두산 피어셀 이런 기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금 마련 방안 중에 하나로 두산 피어셀에 대한 매각 가능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산 피어셀은 연료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연료전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이제 수소경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으로도 이 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짜 회사죠, 알짜 회사. 알짜 회사인데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두산그룹이 자체적으로 3조 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3조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인데 두산 퓨얼셀은 많이 받아봤자 매각가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어쨌든 1조 원은 당연히 안 되겠고. 그래서 두산 퓨얼셀을 매각하는 것은 이제 두산그룹의 자금 마련 방안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산그룹은 지금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어쨌든 안 좋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이 바로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가격 줄다리기가 꽤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든 한 푼 꺾일 수도 있다. 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90%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급감이죠, 급감. 201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어요. 46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연료전지 매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의 부진을 뭐 너무 큰 악재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수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4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를 신규 수주했고 4월 달에도 20메가와트를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의 42%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인데 42%를 달성했으면
하반기까지 100% 이상을 채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빠른 개선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등은 매각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각 협상이 생각보다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상한가를 가면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게 잔량이에요. 잔량. 상한가 잔량. 가장 심플하게 보면서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 외까지 보면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장중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상한가 잔량이 74만 주가 걸려 있어요. 9,800원짜리가 74만 주면 엄청 걸려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10만, 100만, 1000만, 2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제가 강한 상한가는 대략적으로 볼 때 거래량의 10% 이상이 실린 상한가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10% 이상이 실리려면 200만 주 이상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70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한가는 사실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내일은 뭐 상승 출발 가능성은 있지만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갈 수도 있죠. 네, 시장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 100% 아니니까. 하지만 확률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가면 이제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초가에 급등했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나 매도를 보셨다가 다른 종목을 보시거나 아니면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성장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지금 수주 잔고를 볼 때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각 과정으로 급등했는데 매각이 가격 협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급등 출발해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두산 피어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